막내딸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겠다. 올여름은 간만에 캠핑이라도 갈 생각으로 주변 캠핑장을 알아봤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먼 곳까지도 얕고 마음에 들어 매년 찾는 해수욕장이 있다. 마침 그 해수욕장 주변에도 캠핑장이 있다는 게 떠올랐다. 같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만 해수욕장까지는 1km 정도 떨어져 있다. 20여 년 전 그 캠핑장이 생기기 전에 거기서 캠핑을 한 적도 있다. 지금은 어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캠핑 동료이자 그 근처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그 캠핑장은 안 가는 게 좋아" 라고 대답했다. 왜냐고 묻자 자살자가 잇따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자살자? 모래사장에 소나무가 꽤 있잖아. 그 소나무에다가 목을 매단다니까들. 그는 영감이 없지만 부인한테는 보인다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부인 말로는 캠핑장 주변은 공기가 착 가라앉아 무척 위험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지인은 주변 청년 이야기를 했다. 그 청년도 거기서 목을 매달았는데 종종 그 귀신이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걸 아내가 본다는 것이었다. 아내 말로는 딱 2층 정도 높이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2층? 집 말이야? 귀신은 딱 2층 창문 근처에 얼굴을 대고 떠돌면서 주변 집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었다. 이건 아내의 의견이지만 그 높이는 딱 목을 맨 위치가 아닐까? 목을 매달아 죽었지만 거기서 내려오지는 못하는 거야. 하도 자살자가 많아서 사람이 목을 맨 소나무는 베어버렸다고 지인은 말했다. 초여름, 나는 가족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 날씨가 영 좋질 않아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해 해수욕은 그만두고 그 캠핑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차를 탄 채 캠핑장에 들어서니 오른편에는 해변이, 왼편에는 주차장과 텐트 사이트, 조리장 등이 줄지어 있었다. 그 길은 차를 타고도 갈 수 있었기에 서행하며 베인 소나무를 찾아봤다. 자살자에 관한 소문은 다들 모르는지 캠핑뿐 아니라 조개잡이하러 온 듯한 가족들도 모였고 적당히 손님은 있는 듯했다. 우리 가족은 죄다 영감이 있는 편이지만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그리 기분 나쁜 장소라고 여기지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천천히 차를 달리며 찾고 있노라니 베어서 쓰러져 있는 소나무가 보였다. 대개 나무를 베면 밑둥부터 자를 텐데 이상하게 그 나무는 1m 정도 높이에서 잘려 있었다. 그 나름대로 세월을 거쳐왔을 꽤 굵은 소나무였다. 저건가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데 또 똑같이 1m 정도 높이에서 잘려나간 소나무가 있었다. 저쪽에도 그런 나무가 있는데? 200m 정도 간격으로 그런 나무들이 계속 보였다. 어느 나무던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던 탓인지 1m 정도 높이에서도 묘하게 위아래 차이가 있었다. 각각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한 채 1m 정도로 잘린 소나무가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빴다.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많아서 뭐가 목을 맨 나무인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그 캠핑장 이야기를 해줬던 지인을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꺼냈다. 거참, 베어낸 소나무가 하도 많아서 뭐가 사람 죽은 소나무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 아, 그랬냐? 그는 쓴웃음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다. 도중에 베어져 있던 나무들이 죄다 사람 죽은 소나무야. 두 번째 이야기, A병동. 나는 약제사로 올해부터 어느 시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약제사는 나까지 모두 셋. 막내인 나는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이 되어 외래 진료는 끝나고 병동에서 온 오더를 보고 주사약 제조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오더가 까다로운 게 많아 병동에 직접 문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자니 시간이 꽤 늦어버렸다. 게다가 그날 안에 약품회사에 발주를 넣어야 할 약이 있어서 그 발주서까지 만들어야 했다.
식당에 저녁밥 주문을 넣어놓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며 발주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왔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어도 아무 말이 없다. 약재실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전화기에는 A병동 간호센터로 번호가 찍힌다. 전화기가 고장났나 싶어 일단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곧 다시 전화가 온다. 받아보면 아까 전처럼 아무 말이 없다. 이게 두세 번 반복되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약재실에서 나와 A병동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A병동은 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른다.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린 순간 나는 떠올렸다. 이 병동 아직 공사 중이라 문을 안 열었었지. 여기저기 테이프가 굴러다니고 어두컴컴한 플로어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엘리베이터 문 정면에 있는 간호센터에 간호사 같은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다. 화재 경보기에 붉은 램프 불빛에 간호 모자를 쓰고 가디건을 입은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다 나는 심장이 덜컹했다. 그 간호사의 몸이 반쯤 투명해 반대편에 있는 게 비쳐 보이는 것이었다. 필사적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마구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릴 때까지 그저 눈 감고 견뎠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오듯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발주는 해놔야 했다. 종종 걸음으로 약재실로 돌아가 미친 듯 발주서를 쓴 후 팩스에 넣으려는 순간 또 전화가 왔다. 벨소리와 함께 붉은 램프가 깜빡인다. 무시했다.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보고 싶지 않았다. 팩스가 보내진 걸 확인하고 나는 불도 안 끈 채 약재실에서 나와 문을 잠궜다. 불 꺼진 약재실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출근하니 사무과 직원이 왜 불을 켜놓고 퇴근하세요? 라고 잔소리를 해댔다. 사과를 하면서 나는 A병동에도 전화가 걸리나요? 라고 물었다. 의료국에서도 같은 문의가 있었는데 아직 공사 중이니까 당연히 전화는 안 되죠. 왜들 그런 걸 물어본담?